이제 보건과 복지에서 삶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복지가 당연히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보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도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건의료 정책이 합리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재유행 대비해서 역학 준비 관련한 내용은 김동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중심으로 임상자원 준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내용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김동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체육관에 임시 병원 설치되었었던 사진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없이 지나갔던 것이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2차 대유행이 다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1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온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차 유행 대응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대비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임상자원 준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발생 주요 경과는 다 아시기는 하지만 간단히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주의로 격상을 했고, 바로 23일에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WHO에서는 1월 28일에 공중보건 위기 경보 단계로 올렸고, 2월 16일 지역사회에서 역학적 거리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처음 진단이 되었고, 이제 18일에 신천지 환자가 처음 진단이 되면서 앞에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일에 5일 만에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WHO에서 팬데믹이 선언된 거는 그보다 한 20일 뒤인 3월 11일에 격상이 되었습니다. 국내 대응 과정 다 아시지만 잠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환자 발생하면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고, 27일 사실 국내 확진자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중국이 4,500명이 발생을 했고, 아시아 여러 국가 그리고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발생을 하면서 바로 근접해 있고 상호 교류가 활발한 우리나라 위험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심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되었고요. 경계 단계 격상을 한 이후에는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을 하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이 많이 밀집해 있는 의료기관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대책으로 발표한 것들이 선별진료소 지정,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코로나19 환자 전문치료병원으로 전환했고요. 또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국 여행력을 확인을 하면서 선별진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외에 여러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출입구 관리나 방문객 관리, 그리고 폐렴 관리, 직원 관리 등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의료기관에서는 벌써 5개월째 강도 높은 관리를 시행을 하면서 많은 의료진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를 하던 안 하던 간에 많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30일 날 WHO에서 국제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했는데, 31일 날 우리나라에는 11명밖에 없었지만 그때 3차 감염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이제 염려가 좀 많았고, 중국이 10,000명이 넘게 발생을 해서 우리도 의료전의 합리적 운용 대책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복지부와 함께 저희 학회에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거가 뭐 선별진료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진료를 준비해야 되겠고 또 코로나 진료에 중증도별 진료를 분담을 하기 위해서 조금 병원을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되겠고 비코로나 진료를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코로나 진료에서는 약간 중환자 진료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료를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또 자원 동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병상 수급과 인적 자원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투입을 해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호구를 입는 것만 해도 어렵고 벗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중환자 교육이 미리 중환자 케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원의 동원 개혁과 의료진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2월 22일 날 이미 한 병원에서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었고요. 이거는 많은 그림이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23일에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바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23일 날 첫 개소했고 3월 2일에는 우리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2월 29일에 일일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로 발생을 했고 이후에 일일 확진자 수는 조금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심각 단계 격상 후에는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또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을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결국 계속 강조되는 거는 빨리 진단하고 접촉자를 조사해서 격리하자. 그래서 2차 전파를 막자, 또 의료 역량을 확충해서 이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라는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에서 이 그림 많이 보셨는데 사실 우리 의료 역량이라는 건 어떤 일정 부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의료 역량을 넘어가는 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의료 역량을 넘어가는 환자 발생을 좀 예방을 하고 의료 역량을 좀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응 과정의 문제점은 아마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 장비가 부족했다라는 내용은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환자 중증도 분류나 이송 체계 그리고 실시간 환자 현황에 대한 정보망, 컨트롤 타워 같은 시스템이 없었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도 없었고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대응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모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과 정보 공유는 잘 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장 정보 공유가 시급한 정부와 의료진 또는 정부 부처 간의 정보 공유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하나하나 짚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료자원 중비는 결국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 올해는 계속 될 거고 내년도 계속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백신이 이제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버텨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 1차처럼 이 의료 역량을 넘어서는 피크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내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은 스페인 독감 때처럼 가을에 더 큰 웨이브가 오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이 의료 역량 아래로 발생이 다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복되는 이러한 어떤 시나리오로 가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 골든타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이렇게 커브를 낮춰서 의료 역량을 낮추는 거지. 의료 역량 아래로 낮추는 거지만 우리 임상 자원을 또 이렇게 높여서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커패시티가 증가되고 더 많은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임상 자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장기전 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 비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너무 놀라서 비코로나19 환자의 진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못 가졌고 그 결과 아까 김도현 선생님 말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코로나19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으로 잘 배분해서 치료를 해야 될 거고 코로나 환자도 비코로나 질환으로 응급 치료, 수술, 분만, 소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인지 비코로나인지 코로나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환자들이 진료를 받게 되고 물론 이런 환자는 외래도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자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환자가 발생을 해서 회복해서 퇴원할 때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환자가 먼저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단이 될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이 되면 환자는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게 될 거고요. 치료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번에 경증의 경우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원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병상 또 상급종합병원들이 이제 환자 치료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 의료 인력이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의료 자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상 자원 현황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유행 역학을 예측을 해서 이 발생 환자 수가 몇 명이다 했을 때 일단 환자의 중증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중환자는 어느 정도 될지, 중환자실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이때 환자 입원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3, 4주씩 길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입원 기간을 감안을 해서 병상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 여러 가지 모델링에 따라서 예측되는 유행 규모는 다릅니다. 그럼 이 유행 규모를 예측되는 그 규모별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대응 시나리오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대구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지났지만 사실 대구 인구에서 0.3%밖에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1%도 되지 않는 환자가 감염이 되었는데도 의료가 역량을 초과해가지고서는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유행이 많이 크지 않았다.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별진료소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저희 이제 학회에서 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로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나 다른 학회에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일반 응급 환자의 진료에 지금 차질이 있었다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일반 응급 환자의 진료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로 일원화하고 상급종합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스크리닝함으로써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자 발생이 줄면서 사실 드라이브스루 같은 대량 선별진료소를 많이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차 등교 개학까지 시작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소규모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별진료가 점점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선별진료소를 어떤 식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순서로
오픈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인력 동원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호흡기 감염 클리닉은 김도현 선생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환자가 호흡기 발열 증상이 있어서 참 진료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환자들이 1차 병원이나 뭐 2차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의료기관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바로 코로나 진단을 위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진료 기능과 선별진료소를 통합하는 그러한 진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논의하는 게 호흡기 감염 클리닉이 되겠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경증과 중등증 환자들의 진료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이 경증 환자들이 많이 공공의료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이제 중증 치료가 끝나고 좀 병원은 퇴원 가능하지만 또 다른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 또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전원을 갈 수 있도록 대비 병상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워놓은 거는 반드시 국가적으로 대비 병상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책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의료원이 대부분 코로나19 진료로 많이 다 전환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간다면 공공의료와 어떻게 같이 병행을 할 것인지 그 탄력적으로 환자 발생 정도에 따라서 분할 운영하는 시나리오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환자 진료는 지금 국가지정 격리병상과 민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때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중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병상을 비우고 또 다른 중환자보다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병상 축소나